안녕하세요, 방캐닉입니다. 오늘은 내 자전거에 맞는 체인 길이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좀 슬픈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제 자전거는 작년 4월쯤에 샀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된 따끈따끈한 자전거죠. 그 105 Di2 전동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되게 착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90% 조립 상태, 핸들바랑 앞바퀴만 빠진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이제 빠르게 조립을 하고 신나게 탔죠. 따로 이제 조립 상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타고 한번 세차를 하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뭐가 이상한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인 길이가 길었어요. 체인 길이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 체인 한 링크,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 링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한 링크를 떼어냈습니다. 체인이 길어서. 왜 그랬는고 하니 지금 그때 상태를 재현을 해놨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가장 작은 스프라켓과 이너 체인링에 걸었을 때 체인은 보통 이런 형태가 되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체인 텐션도 괜찮고요. 처짐 없이 정상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큰 기어로 변속을 해보면 스프라켓을 가장 큰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큰 쪽으로 지금 옮겼더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 혹시 눈치채신 시청자분들 계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장 큰 스프라켓하고 이 풀리, 이 위쪽은 가이드 풀리라고 하고요, 아래는 텐션 풀리라고 합니다. 자, 이 가이드 풀리와 스프라켓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마노 구동계는 이 사이를 1cm 이내로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멀게 돼 있었죠. 그래서 트레일러 쪽에 텐션 풀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쪼여져 있었기 때문에 풀어줬어요. 그러면 체인의 텐션이 감소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스프라켓하고 풀리가 간섭이 생기지 않는 최소 간격 정도로 제가 줄여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아까는 한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작은 스프라켓으로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곧 일어날 겁니다. 보셨나요? 체인이 축 처졌죠? 아래로 축 늘어져 있고 위에도 헐렁헐렁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왜 이랬는지,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노 매뉴얼과 바넷 매뉴얼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체인 길이를 맞추는 법, 그리고 더불어서 변속기의 비텐션 볼트를 어떻게 조정해서 맞추는 것이 정석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체인을 한 링크를 다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현재 세팅을 맞춰 놓은 상태예요. 뭐 비텐션은 지금 건드린 거 없고요. 체인을 딱 한 링크를 뺐더니 보세요. 정상적으로 체인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죠. 라인도 일자로 쭉 빠졌고요. 네, 이렇게 체인 길이가 맞지 않으면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인 길이가 설사
약간 길더라도, 잘못 세팅이 돼서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비텐션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인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넷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바넷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존 바넷이라는 BBI 대표 미케닉계의 좀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케닉 분들도 그분한테 가서 BBI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자전거 정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대표이자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필하신 바넷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이 거의 뭐 2,500페이지 그 정도 돼서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번역을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자전거 정비에 좀 실력이 있는 미케닉 분들은 이거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바넷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초반 체인 길이에 대해서는 초반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가장 큰 기어, 앞에 체인링을 가장 큰 기어에 걸고 뒤에 스프라켓은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겁니다.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풀리 아까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를 잇는 선이 지면에서 수직이 되는 선과 일치를 하면 그건 적정 체인 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저는 이제 크랭크는 이너 체이닝에 걸어놨었죠. 이거를 전속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걸었더니, 자, 어떻게 되나요? 자를 넣어서 해보면, 자, 여러분 지금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가이드 분리 중심부 쪽에 제가 이 왼쪽 면을 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확하게 지금 수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가장 깔끔하게 수직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쪽 면에서 지금 얘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1.5cm 그 정도 됩니다. 이 바넷 매뉴얼에 따르면은 이 정확히 직각 라인에 되지 않더라도 좌우로 1인치 정도 벗어나 있는 것까지는 정상 범위다 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1.5cm 정도 되니까 그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넷 매뉴얼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체인을 풀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변속만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구동계에서 적용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체인 길이를 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다 이렇게 수직으로 씁니다. 약간씩 벗어나는 건 있지만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구동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맞추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마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시마노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체인은 일단 풉니다. 뒷변속기 쪽에는 걸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는 큰 체인링, 그러니까 아우터가 되겠죠. 그리고 스프라켓에는 가장 큰 스프라켓, 제일 이너 쪽이 되겠죠. 거기에 체인을 이렇게 쭉 두릅니다. 그래서 그 체인의 끝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요. 그럼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이 링크가 2개 내지 3개가 남게 길이를 맞추고 커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자전거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은 아까 제가 바넷 매뉴얼 방법을 보여준 상태로 이제 앞에는 큰 초에 걸려 있고 이제 변속기에 체인이 다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체인을 풀어 가지고 그 시마노 매뉴얼에 있는 방법대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체인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이제 양쪽을 쭉 당겨가지고 서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지금 보면 한 이 정도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고 자, 계속 잡고기가 힘들어서, 자, 이 포인트에서 아까 만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링크가 남습니다. 그러면 매뉴얼과 일치하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체인 길이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맞는 체인 길이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체인 길이가 이제 보통 새 체인을 사면 보통 116 링크 정도 되는데, 한 대여섯 링크? 그 정도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남는 체인을 잘라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던 체인을 이 방법대로 점검을 했는데 길이가 맞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짧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체인 바꾸실 때까지 그냥 쓰셔야 돼요. 하지만 체인이 길다면 그 긴 만큼 그 2링크에서 3링크 이상 된다면 그걸 잘라내고 쓰셔야 됩니다. 일단 설치를 좀 다시 할게요. 자, 체인 설치하실 때 뭐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체인 링크 있잖아요. 체인 링크. 이 체인을 쉽게 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 시마노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이 체인 링크에 이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인이 진행하는 방향, 체인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러니까 이 구동계가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 지금 앉아 있죠. 이 면의 기준으로 이제 체인을 굴리면 체인은 아래쪽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니까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향이 안 맞아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시마노의 이제 하이퍼글라이드 기술이라는 게 이제 가장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하기 위해서 이 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나 있잖아요. 톱니 모양도 다 다르고 그거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시마노에서 만든 그 설계 의도를 뭐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체인 링크를 설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뻑뻑해서 강하게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살짝 팁인데요. 이게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강하게 당기면 체인 링크가 딱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뻑뻑해서 그렇게 안 돼요. 이럴 때는 얘가 이 체인 스테이 위쪽으로 오게, 체인 링크가 체인 스테이 위쪽으로 오게 체인을 굴려준 다음에 뒷브레이크를 잡고, 뒷브레이크를 딱 잡아준 상태에서 안 움직이죠. 크랭크를 한번 밟아주거나 그냥 손으로 눌러주시면 딱 하고 체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이에요. 자, 적정 체인 길이를 찾고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반응 매뉴얼 방식,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시마노 매뉴얼에 따른 방식. 이거는 방금 시마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모든 구동계가 공통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105 Di2인데 뭐 예전에 쓰던 기계식 구동계, 뭐 울테그라, 듀라이스, 클라리스까지 다 매뉴얼이 똑같아요. 이 체인 길이 결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인 방법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 결정하는 거는 끝났지만, 이제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체인 길이보다 빅텐션 조정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빅텐션 나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유튜브에도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빅텐션 볼트가 뭘 하는 건지 다들 뭐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건데, 이 뒤쪽에 빅텐션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상단점, 하단점 그
그 한계를 정해주는 하이로 볼트는 두 개가 딱 붙어 있고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애 하나가 있는데 걔가 바로 비텐션 볼트예요. 지금 렌치가 꼽히는 부분이 그 비텐션 볼트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텐션 볼트를 조이면 드레일러가 위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리가. 비텐션 볼트를 조이면 이 드레일러가 더 밑쪽으로 내려와서 체인을 텐션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텐션 볼트를 풀면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와서 체인의 텐션이 좀 더 이제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간격을 조정을 하면서 이 풀리와 스프라켓이 너무 근접하게 않게 조절을 해주는 게 이 비텐션 볼트의 역할입니다. 이 작은 스프라켓 이쪽에서는 닿을 일이 절대 없어요. 설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근데 문제는 큰 스프라켓 넘어갔을 때예요. 큰 스프라켓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는 제가 지금 앞에 체인링 가장 큰 거 걸고 뒤에도 지금 가장 큰 스프라켓을 걸었는데 원래는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안쪽이 이렇게 해야 잘 보여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변속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가이드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가이드 끝에 라인이 그 안쪽 가이드 풀리 맨 바깥쪽 라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풀리와 스프라켓 사이의 간격을 이제 조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비텐션 볼트가 작은 스프라켓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큰 스프라켓 같은 경우는 지금 비텐션 볼트를 다 풀어볼게요. 다 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근접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이 풀리하고 스프라켓하고 닿을락말락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비텐션 볼트를 조여서 간격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간격은 얼마로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죠? 이것도 시마노 매뉴얼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05 Di2 모델이고 Di2 모델에서도 제일 큰 스프라켓이 34T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매뉴얼에는 34T 105 Di2 구동계는 이 사이의 간격이 10mm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6T 같은 경우는 6mm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듀라에이스 같은 경우는 13mm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조사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에 10mm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이를 10mm를 맞춰 볼 거예요. 10mm 어떻게 맞춰요? 자로 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자 대고 재기가 쉽지 않죠? 넣을 공간이 안 나와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으면 좋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요 렌치를 사용합니다. 이건 10mm 렌치예요. 그래서 이 두께가 10mm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보면 어느 정도 얼추 돼요. 지금 딱 대보니까 스프라켓을 좀 가리네요. 그러면 텐션을 좀 더 줍니다. 좀 더 조여가지고 늘려줄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하면 딱 10mm가 됐습니다. 지금 10mm로 세팅을 딱 한 거예요. 이 렌치를 대보면 대략 딱 그 사이 공간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10mm가 맞춰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6mm다 그러면 6mm 렌치 이렇게 대보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눈대중이 생겨서 꼭 재보지 않아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비텐션 볼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방금 설명을 드렸죠. 가장 큰 스프라켓에 체인이 걸려 있을 때 풀리와의 간격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비텐션 볼트의 본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체인 길이를 제대로 안 맞춰 놓고 이 비텐션 볼트를 통해서
이 전체 텐션을 조정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맞추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영상 있죠. 그게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그 매장에서 조립하시는 미케닉 분이 체인 길이를 측정을 잘못했겠죠. 아마 매뉴얼에 있는 방법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했거나 아니면 다른 자전거에 있는 체인하고 그냥 같은 길이로 커팅을 했거나. 이게 자전거마다 지오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체인스테이 길이가 다르다거나 또 구동계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체인 길이는 항상 자전거 프레임이 바뀌고 구동계가 바뀌면 체인 길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전거에도 체인 길이 이렇게 썼으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조립을 했나 봐요. 제가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체인 길이를 그냥 대충 해서 그 긴 체인을 여기다 장착을 했어요. 긴 체인을 장착을 하니까 체인이 아까 늘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냥 비텐션 조입니다. 비텐션 조여가지고 쭉쭉 늘려요. 그러면 텐션이 맞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가장 작은 스프라켓으로 걸어도 체인 텐션이 유지가 되면서 체인이 처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결된 거 아니냐, 체인 길이 뭐 한 링크 정도 길어도 이걸로 조정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매뉴얼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mm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이 풀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요게 가이드 풀리입니다. 가이드 풀리는 변속기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을 해주죠. 그러면 그 변속을 할 때 체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이드 풀리입니다. 이거는 망가져가지고 제가 지금 버리려다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풀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프라켓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 베어링 없는 걸. 얘는 이제 풀리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이제 뒤나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 스프라켓이 있고 풀리가 있는데, 변속기를 움직이면 풀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체인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네가 가까우면 옮겼을 때 체인이 바로바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변속 속도가 빠르고 변속감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자, 얘네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가까울 때보다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체인이 다음 스프라켓으로 넘어가겠죠. 지렛대 원리. 가까울수록 힘을 더 써야 되지만 작은 거리를 움직여도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멀어지면 더 작은 힘을 써도, 지렛대의 원리가 그거죠. 더 작은 힘을 써도 되지만 내가 얘를 1cm 움직이고 싶으면, 거리가 멀면 나는 10cm를 움직여야 얘를 1cm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변속이 더 반응이 빠르고 깔끔하게 되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게 둔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변속이 안 되진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멀어져도 변속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만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니까요.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거리는 가까울수록 변속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냥 저희 유저들이 알아채기 힘든 수준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변속감에 영향을 줄 정도로 멀리 떨어지게 만들면 그건 설계 실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쪽이 변속 성능이 우수한 거는 당연하겠죠. 그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저희는 그 미세한 차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얘네가 너무 가까워질 경우에는, 가까운 게 좋지만 너무 가까우면
스프라켓과 풀리가 거의 닿을 것 같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체인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스프라켓하고 풀리가 닿아서 서로 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되 얘네가 닿지 않고 체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하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10mm라는 수치인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수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동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소라나 뭐 클라리스 이런 구동계들은 그게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반응 매뉴얼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는 5mm에서 1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화면을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10mm에서 5mm 정도로 이 거리를 맞춰주시면은 통상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제품들처럼 매뉴얼에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수치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체인이 스프라켓에 물려가지고 스프라켓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동력을 생성을 하죠. 그런데 자, 체인이 스프라켓의 톱니에 물려있는, 그러니까 체인에 물려있는 스프라켓의 톱니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링크 하나가 톱니 하나를 물고 얘 하나만이 이거를 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랑 이렇게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물려있죠. 스프라켓의 전체 원주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체인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톱니, 여기에 여러 개의 톱니가 이제 물려 있겠죠. 34T니까 대충 17개 정도의 톱니가 지금 체인에 물려 가지고 돌고 있는 건데, 이 한 개의 톱니만이 같은 힘을 받고 있는 거랑 17개의 톱니가 그 힘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받고 있는 거랑 어떤 게 무리가 덜 갈까요? 자, 체인이랑 구동계의 무리가 이제 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힘이 분배가 될수록 마찰 저항도 감소하고 그에 따른 마모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균등하게 분배해 가지고 당겨주기 때문에 이제 힘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구동계의 손상이나 마찰 저항 이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텐션 볼트를 조정을 해서 이제 넓히고 줄이고 하면 이 밑쪽에서 이제 비텐션을 조여가지고 얘가 쭉 내려가면 아무래도 체인이 더 벌어지니까 이제 물리는 부분이 좀 적어지겠죠. 근데 이게 최대 최소로 해도 톱니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굉장히 미미한 차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작은 거에 민감하잖아요. 항상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체인이 최대한 많은 톱니를 감싸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성능적으로 최대의 성능을 내고 구동계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비텐션 볼트를 이용해서 이 가이드 풀리와 스프라켓 사이 간격을 규정된 최소한의 간격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체인 길이 잘못 설정해 놓고 비텐션 볼트로 체인 장력을 조절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미케니킹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보여드리고 하면서 지금 이 자전거에 세팅된 체인 상태는 지금 완벽하게 매뉴얼에 맞게 정확하게 세팅이 된 상태인 거를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잘못된 상식이 또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것만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풀리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
얘네가 지금 약간 대각선인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가이드 풀리와 이 밑에 체인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자전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로라에 지금 물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제 클라리스 구동계인데 변속기는 소라가 달려 있어요. 자, 체인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다른 이제 유튜버분의 영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자, 이 뒷변속기 풀리가 거의 수평이 되고, 이 풀리가 있는 라인이 지면과 거의 수평이 되고, 가이드 풀리에 이제 물려있는 체인이 이 밑에 지나가는 체인하고 거의 닿을락말락 1cm, 2cm 정도 되는 게 체인 길이가 맞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체인이 굉장히 긴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체인을 정상 상태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앞에 체인을 좀 일부 체인링에 걸려 있는 걸 일부 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시마노 매뉴얼에 있는 방식으로 체인 길이를 맞춘 자전거입니다. 지금 원래 길이대로 매뉴얼에 있는 방식대로 맞춘 길이로 세팅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멀죠? 지면과 수평? 아닙니다. 거의 한 30, 40도? 그 정도 되는 각도로 되고 얘 사이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던 그 영상의 유튜버분 이론대로 하면 이거는 체인이 짧은 거예요. 체인이 짧아서 텐션이 너무 세니까 얘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저번에 체인 윤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이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이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상의 유튜버 분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영상 보고 배운 것도 많고 한데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체인 길이 맞추는 방법은 이 제작사인, 제조사인 시마노에서 매뉴얼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맞춘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드린 방법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는데 체인 길이 맞추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비텐션 볼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자전거로 가셔서 체인 길이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비텐션 볼트가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 가장 좋은 구동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체인 세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